일본인들은 진짜 미개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미개하다는 것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원시적이며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일본인들이 원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왜 일본인들에게 미개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잔인하고 놀랄만한 사건 사고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유독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왜 미개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SNS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일본 여성의 노숙자 괴롭히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젊은 여성이 나이가 많은 노숙자 할머니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서는 갑자기 젊은 여성이 가게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당황한 노숙자 할머니가 쫓아가려고 하자 젊은 여성은 다시 들어오는데요. 들어와서는 미용실 가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라고 웃으며 다시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숙자 할머니의 모습을 웃겨 죽겠다며 신나서 촬영하는 여성은 이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처음 틱톡에 해당 영상을 올렸을 때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았으며 그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틱토커들이 그 영상을 따라해 순식간에 유행처럼 번져 그 영상 이후로 계속해서 노숙자를 약올리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에서나 노숙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다른 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영상이 처음 올려졌을 당시 분명 거의 모든 반응이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 논란이 된 후에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처음에 수십 건에 따라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 일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댓글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일본인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SNS 시대에는 동영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흉내내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나 친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것보다 더 격렬한 행동이나 비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 사회적으로는 욕을 먹지만 꽤나 큰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영상은 수익을 징수하고 그 징수한 돈은 나라의 저출산 대책에 충당하거나 어리석은 동영상을 만들지 않는 아이들의 육성에 지출하면 된다. 생각이 부족하다. 나중에 나도 그녀처럼 늙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지금의 10대나 젊은이는 SNS에 수많은 좋아요에 의해 개념이 생긴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동영상이라고 해도 좋아요가 많이 붙으면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한다. 가게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은 가게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장면이 놀림 또는 괴롭힘 같은 그런 애매한 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좀 더 명확하게 불법행위, 범죄 행위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놀리면 재미있다 라는 생각은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을 뿐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시죠. 저런 장난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게 놀랍다. 약자에 대한 평범한 야만성은 일본 특유의 문화다. 일본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약자로 낙인 찍힌다던 제일교포 시인이 생각난다. 미개한 것들. 사실 한국인들의 댓글에서는 욕 없는 댓글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 자체를 보는 순간 욕부터 나오는 듯 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말했던 사람이란 원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재미있어 한다는 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른 반응에 신기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검색을 좀 더 해봤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을 중심에 둔 종교 중심의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탐구하며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인간적인 면을 제어하는 것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불교의 교리와 유교 철학 등 도덕과 윤리의식이 뇌리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짧은 시간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인간 중심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국민의 DNA 자체에 윤리적 바탕이 될 만한 종교나 철학사상이 존재하지 않고 토속신앙에 기반을 둔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카톨릭, 기독교, 유교, 불교 무엇 하나 일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일반 시민들의 도덕 및 윤리의식 자체가 생긴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에서는 일본은 윤리의식, 도덕, 질서 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지배계급의 무사들이 권력과 함께 쉽사리 휘두르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고 낮게 엎드렸던 그때의 질서가 뿌리 깊게 일본인들의 DNA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일본인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남의 눈에 안 띄게 숨겨야 하는 감정인 것이고, SNS라는 계기만 주어진다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일본인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야만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이유이고, 따라서 일본인들의 행동들이 미개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미개함은 10여 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재난대피소에서의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미쳐서 눈이 돌아간 한 명의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담 라인에 접수된 36만여 건의 상담 내용 중 50% 이상이 그러한 폭력 피해에 대한 내용이었고, 특히 10대에서 20대의 피해가 약 40%에 달했다는 기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아닌 일본인들의 의식 수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은 일본인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슈가 된 노숙자를 괴롭히던 영상에 본인들이 아무리 깨어있는 지식인들처럼 똑똑한 말들을 갖다 붙이며 선한 사람인 척했지만 쌍욕으로 화를 내는 한국인보다 미개해 보였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장난은 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